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고2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 31번부터 34번까지 노계가 자연과 문헌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3번 보기인데요. 전란을 체험했다고요. 전쟁이죠, 전쟁. 전쟁을 겪으셨어요. 강호. 강과 호수에 은밀하게 지내며 태평성대를,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추구해요. 왜냐하면은 전쟁을 거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스틱입니다. 산책을 나가는 거죠. 바람을 쐬며 선생님이 자연에다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좌우를 돌아보니, 그러면 산책을 나갔다. 누대에, 누각입니다. 누각. 정자보다 조금 큰 사이즈의 맑은 경치, 아마도 깨끗하구나. 느낌표를 칠 수 있죠. 영탄법입니다. 앞으로 영탄법은 탄이라고 선생님이 필기를 하겠습니다. 물도 하늘 같고 하늘도 물 같으니, 그러면 수평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수평선을 이렇게 가로로 그어 보겠습니다. 아래는 무엇입니까? 물이죠. 위에는 하늘이죠. 색깔은 어떻습니까? 하늘도 블루, 물도 블루, 같은 색이죠. 그래서 물도 하늘 같고 하늘도 물 같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도 뭐뭇 같고 무엇도 뭐뭇 같다. 대꾸법이 되고요. 통사 구조가 반복이 되었다고 해도 되겠고요. 뭐 같다고 했으니까 직유법이 되겠네요. 자연에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하늘하고 물, 푸른 물과 긴 하늘이 색채어가 되겠습니다. 색채 이미지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긴 하늘이 하나의 빛이 되었거든. 물에 갔으니까 갈매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갈매기도 자연이니까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오는 듯 가는 듯. 이것도 대꾸가 되겠습니다. 대꾸는 선생님이 앞으로 디귿 기억이라고 쓰겠습니다. 그칠 줄 모르네. 바위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시선을 이동하고 있죠. 그죠? 이것 보았다, 저것 보았다. 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위에 산에 꽃이 있네요. 네, 병풍이 되었다고 했는데, 꽃이 원관념이고요. 병풍처럼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나 봐요. 알록달록하게. 그럼 이제 보조관념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은유법입니다. 은유법. 시냇가 버들이 있고요. 장막이 되었다. 역시 보조관념이 되겠네요. A는 B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은유가 사용되었고요. 자, 그러면 산꽃은 순원 병풍이 되었고 시냇가 버들은 초록 장막이 되었고 대꾸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초록할 때 색채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좋은 날 좋은 경치 역시 대꾸법이 되겠네요. 나 혼자 거느리고 꽃 피는 시절, 이제 계절이 봄인 것 같습니다. 허송하지 말리라 하고 다짐하고, 그러니까 허송세월, 이제 헛되이 보내지, 헛되이 이 아까운 시절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 보내지 않겠다 하고 다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자연을 감상하겠다. 집에서 잠만 자지는 않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아이를 불러 하는 말. 청각적 심상. 이 깊은 산 속에 해산물을 보겠느냐. 산 속에서 무슨 해산물을 봅니까? 그럼 해산물을 볼 수는 없지 않겠냐? 볼 수 없다. 그럼 서리법이 되겠죠? 서리법은 쌤이 앞으로 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산속에 가서 고사리가 있고요. 당귀가 있고요. 향기롭다고 해서 후각적이죠. 그러면 음식을 나열했죠. 그죠? 음식을 열거법을 썼습니다. 돼지고기에다가 사슴고기 섞어가지고 큰 바구니에 족이 담아두고 시각적 심상이죠. 맛있겠네요. 붕어 회에다가 문제 물고기 같습니다. 꿩을 섞어서 먹임직하게 구웠던데 이게 맛있게 회도 있고 구이도 있네요. 여기 이제 술이 빠지면 안 되겠죠. 술동이에 여러분 술 나오면 여러분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술동이에 술, 맑은 술에 술, 술잔에 술 가득 부어서 안주와 함께 먹겠죠. 자, 술이 나오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고뇌 해소의 매개체, 근심이 있을 때 고뇌를 해소하는 매개체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나왔을 때요. 청산별곡에 8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풍류를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흥이라든지 멋이라든지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풍류로 볼 수 있겠죠. 또 한 잔 취하도록 먹은 후에 복숭아꽃이 확실히 봄이 맞네요. 복숭아꽃은 봄에 핍니다. 계절 봄. 비가 돼요. 여러분 꽃이지 비는 아닙니다. 색채어가 되고요. 그럼 꽃을 비로 비유한 것이죠. 보조관념입니다. A는 B다. 마찬가지로 은유이고요. 취한 얼굴에 뿌리는데 그러면 술이 잔뜩 취했는데 복숭아 꽃잎이 내리는 게 빨간색 비와 같다. 낚시터 넓은 돌에 베개를 높이 베고 입니다. 돌을 베고 그죠? 돌을 베고 베개로 베개 삼아 베고 누우니 술 마시고 낮잠 자고 정말 평화롭네요. 무회 때 사람인가 갈천시 때의 사람인가 무회 시때 갈천시 때 요거는 이제 둘 다 대꾸법이 되는데 이제 태평성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해요. 전설 속에 황제죠. 태평성대 평화로운 세대 이거 추구한다 그랬죠. 보기에서 태평성대를 다시 보는가 생각하노라. 그럼 느낌표 영탄법. 이 힘이 누구 힘인가 질문했죠. 성은이 아니신가. 그럼 성은이다 이거죠. 성은이다. 그럼 서리법이 되겠죠. 그러면 누구 힘인가? 임금의 은혜지 하고 대답했으니까 자문 자답. 그럼 전만 보세요. 문답법이죠. 성은은 성스러운 은혜입니다. 임금의 또는 황제의가 생략되었지만 보통 임금의 성스러운 은혜입니다. 강우에 물러난들 강과 호수에 물러났다 하더라도 임금에 대한 걱정을 어느 때에 있을까 잊지 않았다 한순간도 서리법이 되겠죠. 때때로 머리를 들어 북극성을 바라보고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북극성이 북두칠성의 가장 밝은 별인데요. 하늘에 떠있는
해, 달, 별, 이 천체가 임금을 상징합니다. 황제나 임금을 상징합니다. 임금을 생각하는 거죠. 남 모르는 눈물, 눈물 중요합니다. 눈물의 의미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우국, 그리고 임금을 생각하는 그리움, 연군, 하늘 끝에서 흘리도다, 느낌표, 영탄법, 탄, 평생에 품은 뜻을 빕니다. 하느님이시여. 그러면 돈호법, 부르면 돈호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청자를 설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호법, 청자 설정, 말을 건네는 어투 사용. 돈호법, 말을 건네는 겁니다. 부르는 겁니다. 청자를 하나님으로 설정했고요.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했습니다. 마르고 닳도록 우리 임금 만세를 누리소서. 명령법입니다. 누리세요. 명령법입니다. 태평한 세상에 3대 1월 해와 달이 비추소서. 역시 명령법. 소서 반복이 됐네요. 소서 네모 칠게요. 여기도 있네요. 아이고, 여기도 있네요. 그러면 소서 이 소서는 이제 각운이라고 해요. 각운. 그러니까 각운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라임입니다. 라임. 그리고 명령용 종결어미니까 종결 어미를 반복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영원토록 전란을 월 전쟁을 없애소서. 밭 갈고 샘을 파서 격양가가 밑에 나와 있는데요. 태평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땅을 치면서 격투기 할 때 히트고요. 그다음에 랜드입니다. 땅을 치면서 부르는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이 몸은 강산풍월, 자연이죠. 늙을 줄 모릅니다. 모르는구나 하고 느낌표, 영탄법,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관련 문제 왼쪽 오른쪽 바꾸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제 본문이 있고요. 문제는 오른쪽에 하나씩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명령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2번 문답. 문답이 있었죠. 그런데 현실 비판은 아닙니다. 문답이 있지만 누구 힘인가, 성은이 아니신가 할 때 문답이 있잖아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문답이 있는데 그게 비판은 아닙니다. 그래서 X. 그 다음에 대조를 통해 태도의 변화를 드리고, 태도 변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와 달리 시선 이동, 계절을 다채롭게. 그러면 가와 다를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시선 이동했고 봄에 다채롭게 드러냈으니까. 그 다음에 초월적 공간 설정, 이것도 아니죠. 그럼 답이 그냥 1번이 바로 나와버리네요. 바로 나와버리네요. 자, 그러면 32번 보겠습니다. 32번입니다. 기억부터 미음까지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기억을 읽어볼게요.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할까요? 아니, 그냥 형광펜으로 갈게요. 물도 하늘 같고 하늘도 물 같으니 푸른 물과 긴 하늘이 한 빛이 되었다. 이 수평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에 대꾸법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물 간의 경계가 사라진 풍광이니까 풍경입니다. 풍광하고 같은 말입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틀린 거 찾는 문제입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산꽃은 수놓은 병풍이 되었고 시냇가 버들은 장막이 되었고 산꽃은 병풍이 되었고 버들은 장막이 되었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일상의 사물인 병풍과 장막의
빗대어 비유했죠. 비유 중에 은유가 있는 겁니다. 화자를 둘러싼 산꽃과 벗을 얘기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좀 느닷없이 학문 수양이 얘기 나오네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리을. 고사리, 당귀, 돼지고기, 사슴고기, 바구니에 담았다고 되니까 나열했네요. 그래서 맛있으니까 만족감이죠. 흡족히 했으니까요. 미음, 복숭아 꽃이 비가 되어 얼굴에 뿌립니다. 그러면 색채 이미지 붉은색. 그 다음에 취한이니까 취한흥입니다. 취한흥. 32번 해결했습니다. 33번. 34번까지 있네요. 34번은 이제 나를 봐야 풀 수 있고요. 물가에 갈매기가 왔다 갔다 그칠 줄 모른다는 구절에서 이제 영속성이라고 했는데, 영속적이란 말이 영원 지속이란 뜻이에요. 영원 지속. 왜 영원 지속이냐? 그칠 줄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영속성을 지향한다. 맞겠죠? 그 다음에 2번. 틀린 거 찾는 겁니다. 화자를 자신을 무효했대 사람, 갈천시대 사람 동일시하여 과거와 현재를 잇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영속적 가치를 드러낸 것이다. 맞는 말이네요. 3번. 전란을 없애소서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 요소가 태평한 세상이라는 영속적 가치를 방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은 맞는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풀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를 봐야 되겠네요. 나는 이태준의 자연과 문헌이라고 하는 이제 수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현대 수필입니다. 현대 수필관례죠. 수필관례에 나 있잖아요. 화자는 작가입니다. 작가의 생각을 드러낸 그런 작품입니다. 자연과 문헌입니다. 자연과 문헌. 이제 문헌이라는 뜻이요. 여기 문헌이 나와 있잖아요. 문헌의 낱말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헌은 연구의 자료가 되는 서적이나 문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문헌정보학과이죠. 도서관 관련된. 자연은 왜 존재해 있을까? 존재 이유는 뭘까? 영원한 신비다라고 했고요. 자연은 왜 아름다운가? 영원한 불가사의, 이제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미스테리다. 왜 자연은 침묵하는가? 침묵은 그의 성격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모릅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의 신원도 이력도 캐낼 수 없을 것이다. 오직 그 신성한 존재 앞에 백지와 같은 마음으로 경건한 직감이 있을 뿐이다. 직감 이상으로 자연의 정체를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자연에 대한 우리 인류 최고의 능력은 직감일 것이다. 우리 직감으로 자연을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좋다. 자연에 대한 솔직한 감각을 표현하라.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연이 있는데 자연을 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자연을 직감으로서 대하는 것입니다. 금강산에 문헌이 있든지 말든지 말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문헌을 파란색으로 세모를 치겠습니다. 백두산에서 어떠한 인간의 때 묻은 내력이 있든지 말든지 이런 거 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도 그따위에 관심할 것이 없어 산이면 산대로 물이면 물대로 보고 느끼고 노래하는 시인은 없는가? 경승지에 가려면 이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 두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자연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자연이 여기 쌤이 가운데 네모를 쳐볼게요. 그럼 직감은 올바른 태도입니다. 근데 잘못된 태도, 올바른 핫도그가 아니고 올바른 태도, 직감으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잘못된 태도가 있죠. 잘못된 태도가 있겠죠. 그거는 문헌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문헌을 참고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연을 살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력이라는 단어는 일정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까닭을 말하고요. 경승지는 경치가 좋은 곳을 말합니다. 경치가 좋은 곳. 문헌부터 뒤지는 극히 독자의 감각. 우리 독자 노선할 때 그 독자입니다. 독자는 남에게 기대지 않는 자기 한 몸,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감각력엔 자신이 없는 사람은, 우리 감각이 이제 직관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술가가 아니다. 조그마한 학문과 고고의 사무가 일뿐. 그러면 학문 세모, 고고 세모고요. 사무가도 세모가 되겠습니다. 빛나는 예술가는 아닌 거죠. 그러면 예술가는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동그라미가 됩니다. 아까 그거 좀 복사를 해 올게요. 밑에 있는 거. 요거를 복사를 해 오겠습니다.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잘라낼게요. 자, 위에다가 좀 붙이겠습니다. 자, 붙여서 좀 크게 확대해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예술가입니다. 한마디로 이분은 예술가가 된다. 요거는 이제 사무가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아예 파란색으로 해버릴까요? 잘못된 태도는 사무가가 됩니다. 네, 학문, 내력, 고고, 뭐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죠. 왼쪽에 세모 쳤던 내력, 이런 거, 문헌, 이런 거 살피는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태도입니다. 자연을 자연 그대로 대하지 않고 책부터 따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강산을 유라마리고 금강산에 가서 와, 금강산 좋다,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중앙도서관을 가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금강산은 금강산이라 이름 붙이기 훨씬 전부터, 태고 때부터, 태고는 아주 오래전이란 뜻입니다. 아주 오래전 옛날, 아주 오래전 옛날 때부터 엄연히 존재해 있는 것이다. 옥녀봉, 명경대 하는 것은 이름, 전설은 최근의 일이다. 그러면 이름과 전설도 결국 사람이 붙인 문헌에 관련된 거죠. 이름, 전설. 그러니까 금강산을 알기 위해서 금강산을 봐야 되는데 이름의 유래라든지 막 전설을 알아보고 이딴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본래 금강산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묵은지설이다. 그러면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다. 소문거리로서, 모델로서의 금강산. 이제 소문거리, 모델, 전부 부정적으로 화자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쓸 게 맞네요. 그죠? 소문거리, 모델, 따옴표까지 쳐놨네요.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잘못된 태도인 거죠.
금강산 12,000봉이니 12폭이니 하고 계산된 사파로서의 사파는 이제 끼워둔 이야기란 뜻입니다. 끼워둔 이야기. 그럼 사파도 세모 칠게요. 쓸 게 많습니다. 벌써 9개나 썼네요. 사무과까지는 10개네요. 그죠? 금강산을 보지 못해 쓸 필요가 무엇인가? 그럼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게 되죠. 그럼 서리법이 되겠습니다. 쓸 필요 없다. 금강산이나 백두산이나 무슨 산이나 간에 그들은 태고 때보다 한구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 변하지 않고 오래 가다. long 이런 뜻입니다. 영원히 엔들리스 이런 뜻입니다. 살아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은 지금도 흐르고 꽃과 단풍은 지금도 그들의 품에서 피고 지거늘 문헌과 전설이 무슨 상관인가? 상관없다.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서리법이 되겠죠. 고완품이나 고완품 세모 칠게요. 고적이라면 모르거니와 고완품 뜻은 이렇습니다. 오래되거나 아주 희귀한 옛 물품을 말합니다. 물품. 고적, 오래된 유적이죠. 모르거니와 고완품도 추가할까요? 고완품. 죽을 줄 모르는 생명의 덩어리 긴 자연에 있어서 무늘이란 별무가치, 가치가 없다. 특별한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이죠. 흔히 시인들은 자연을 대상으로 한 편의 시편이나 기행문에서 너무 시편에서나 기행문에서는 너무들 문헌에 손발이 묶이는 듯하다. 손발이 묶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고완품을 보는 것 같고 자연을 보는 것 같지 않은 흔히 독자에게 유쾌하지 않다. 문헌은 학자들한테 맡겨두라, 던져두라 명령을 했습니다. 예술가들한테는 언제 어디서든 신대륙, 신세계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을 신대륙, 신세계로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신대륙, 신세계. 여러분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이 대조되는 양상이 있죠. 대조되는 양상. 요거를 좀 잘 알아두세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기역, 니은 이런 거. 여기 신대륙, 디귿 이런 거 그죠? 리을 이렇게 해서 다음 중 하나 다른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나머지 문제 해결해 볼까요? 본문은 왼쪽에 있습니다. 문제는 오른쪽에 있고요. 자, 첫 번째 문제. 우리 맨 마지막에 문헌은 학자들에게 던져두라 명령을 했죠.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1번은 정답이 1번이 되겠고요. 32번은 해결을 했죠. 33번은 해결을 안 했는데 4번 볼게요. 옥녀봉, 이게 이름이잖아요. 이름. 자연을 규정하는 것은 일관성, 지속성에 대한 통찰의 결과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을 둘이 주술로 연결해 놨습니다. 다음에 문헌은 모델, 계산된 사파를 양산, 많이 생산함으로써 영속적 존재 접근을 방해하는 요소다. 그럼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빛나는 예술가가 갖춰야 될 것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적절한 건데요. 뭐 눈에 띄는 것도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눈을 스캔해 볼게요. 오, 이런 거 안 좋은 거죠. 내력 이런 거 안 좋은 거죠. 기록 이런 걸 왜 참고합니까? 그리고 이제 1번, 2번을 가지고 보면 이제 눈에 띄는 게 직관, 이게 보이죠. 직관, 감각, 이게 정답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왜 답이 되지 않을까요? 1번은 이런 탐구 이런 말이 나오네요. 탐구,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확신. 왜냐하면
불가사의인데 어떻게 다 알아낼 수 있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요 이어지는 강의도 쌤이 한 꼭지씩 잘라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2 학생 여러분, 고3 때까지 쌤 강의, 저기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다 올리니까, 또 기출 다 올리니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아마 학원 안 다니고 쌤 강의를 들어도 되게 가성비 좋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쌤은 저 밑에 남해, 전라도에 그 섬마을 많잖아요.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쌤 강의를 듣는. 학원 못 다니는, 학원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친구들. 와이파이는 터지지만 뭐 인강, 대성 마이맥 이런 거, 메가스터디 이런 거 들을 수 없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쌤 유튜브 강의 듣고 도움이 되는 거를 상상을 해요. 이제 특히 여러분 섬마을 친구들이 쌤 강의 듣고 계시면 꼭 이렇게 댓글 남겨서 저는 무슨 섬에 살아요, 응원해 주세요 하면서 꼭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